안녕하세요. 제가 기름 3종 세트를 자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강조하고 했었죠. 그랬는데 이제 올리브 기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기름 3종 세트랑 올리브 기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이미 기름 3종 세트를 먹고 있는데 올리브 기름을 또 먹어야 되는 것인지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 것인지 또 먹기가 버겁다 뭐 이런 말씀도 있으시고, 그래서 제가 중전에 그 기름과 올리브 오일의 차이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관련성에 비추어 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잘 관찰을 해보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경과를 보고 이렇게 했을 때, 또 자료도 찾아보고 이렇게 했을 때 올리브 기름은요, 기름 3종 세트에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을 혼자서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름 3종 세트를 하나도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올리브 기름을 아주 신선하고 좋은 올리브 기름을 충분히 많이 먹는다고 하면 나머지 기름 3종 세트를 다 포기할 수도 있을 만큼 그 기름 3종 세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이 올리브 기름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올리브 기름은 좀 많이 먹어야 돼요. 올리브 기름은 건강 기능 식품이 아니고요, 그냥 식품이거든요. 지중해 사람들의 그 건강 비결은 올리브 기름을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한두 스푼 먹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을 말하듯이 올리브 기름을 아주 많이 먹어요, 그 사람들은. 혹시 그런 TV 프로 같은 거 혹시 찾아볼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 지중해 사람들의 그 생활상을 보여주는 그런 TV 프로가 있었더라고요. 저도 좀 살펴보았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냥 냄비에 올리브 기름을 들이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그 야채 드레싱으로 다 올리브 기름이 들어가고요. 그냥 끓이는 올리브 기름도 마다하지 않고 먹어요. 생만 먹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름 요리가 다 올리브 오일이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올리브 기름을 집에서 만들어요. 올리브 나무가 집에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완전히 생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저희 수준에서는 좀 생소하고, 게다가 우리는 올리브 기름이 그렇게 그 정도로 신선한 기름을 사려고 그러면 꽤 비싸고, 그렇죠. 그 비싼 기름을 또 음식으로 다 만들어서 먹으려고 하니까 조금 일상적으로 다 적용을 하기에는 버거운 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나름대로 적용을 하는 게, 활용을 하는 방법이 이제 공복에 하루에 한 20ml, 30ml 정도를 먹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먹을 수 있다고 하면 이제 웬만한 그 요리 같은 데는 올리브 기름 그것도 엑스트라 버진급으로 이제 활용을 해본다, 그런 거예요. 올리브 기름의 그 장점? 제가 기름 3종 세트에서 오메가3를 얘기할 때요, 오메가3는 혈전을 예방하잖아요. 그래서 뭐 나토키나제, 그게 이제 낫또 콩에 많이 들어있는, 청국장에 많이 들어있는 그 피를 묽게 하는 성분 있잖아요. 그 성분과 비슷한 효과가 오메가3에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3를 먹으면 혈전이 예방이 돼서 혈액이 이렇게 굳지를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현대의 어떤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피가 걸쭉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덩어리 같은 것들이 많아서 사혈 시술을 받아보거나 혹은 사혈 시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도 저희 손님 중에 계신데요. 그런 분들이 사람들의 피의 상태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보면은 피가 거의 어떤 사람들은 묵처럼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가느다란 미세혈관 사이를 어떻게 통과하겠어요. 그러니까 혈류가 좋을 리가 없는 거죠. 근데 오메가3를 먹으면 그 혈액을, 찐득한 그 혈액을 좀 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큰 효과고, 두 번째가 이제 항염증 효과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많이 생기는 그런 사람들이 오메가3 신선한 오메가3 RTG 타입으로 이제 많이 복용을 하잖아요. 제 진약사몰에도 제가 그 아이포스 5스타 그거 최고 등급의 원료거든요. 똑같은 오메가3라고 해도 뭐 EPA, DHA 함량이 뭐
훨씬 더 높다고 해도 또 그 기름 자체가 등급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믿을 만한 등급이 아이포스 5 스타거든요. 아이포스에서 별 5개를 받은 그 등급으로 제가 RTG 오메가3를 만들어서 저희 진약사물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런 거를 기준으로 뭐 하루에 한 최소 2개, 많게는 3개, 4개도 복용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뭐 에스키모인들처럼 혈액 관련 질환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염증을 억제하고 혈전을 방지하고, 이게 이제 오메가3의 제일 큰 효과인데요. 이 효과가 그대로 올리브유에 있어요. 올리브유를 이제 훨씬 그 대신에 다량으로 먹어야 되죠. 다량으로 먹으면 굉장히 혈액이 깨끗하고, 그리고 염증 치료 효과가 굉장히 탁월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레시틴의 효과를 자주 또 말씀을 드렸는데, 레시틴은 유화제잖아요. 그래서 보통 기름 오메가3를 뭐 먹고 싶어도 오메가3가 소화가 안 돼서 못 먹겠다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레시틴을 먹으면, 같이 먹으면 오메가3의 흡수율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레시틴은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세포의 세포막 성분이에요. 그 중에서도 뇌세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름이 레시틴이거든요. 그리고 레시틴은 기름을 녹여주는, 기름을 분쇄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애기 엄마들 출산하고 나서 그 유방통 있잖아요. 전몸살이라고 하는 그 유방통에 레시틴이 의약품으로 등재가 되어 있기도 해요. 캐나다 같은 데서는. 그러면 그 젖이 나오는 유관 있잖아요. 유관 안에 이렇게 우유나 젖 안에 여러분 기름이 많다는 거 아시죠? 그게 전몸살이라는 게요. 그 유선에 기름때가 낀 건데요. 레시틴이 그 기름때를 빼줘요. 근데 이런 효과가 레시틴에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레시틴도 뇌 기능을 좋게 해주고, 뭐 기름때를 빼주고, 기름 독을 빼주고, 또 각종 우리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고, 신경의 어떤 그 작용, 신경 전달 물질 이런 거의 효과를 높여주는, 그래서 신경 쪽으로 질병이 있는 사람들한테 레시틴 많이 권하는데요. 요 효과도 올리브유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 대신에 올리브유는 레시틴보다 좀 더 많이 먹어야 되겠죠. 또 감마리놀렌산의 효과는요, 제가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그 생리활성 물질을 많이 만들게 해가지고 피부를 좋게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토피 있는 사람들이 다 피부에 열이 많고 피부가 쩍쩍 갈라지거든요. 그런데 이 감마리놀렌산을 그런 아토피 피부염에 쓰게 되면 피부가 촉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토피 질환의 가려움증을 예방하고 좀 경감시키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고요. 또 위염이 있는 사람들, 위벽, 장벽 이런 게 이제 점막이잖아요. 입술처럼. 이런 점막, 얇은 점막이 항상 이렇게 방어벽으로 이렇게 입혀져 있어야 우리가 그 위산이 이렇게 강산이 뿜어져 나와도 위벽이 핥혀지지를 않고 위벽이 튼튼한데요. 이 위벽이 얇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위벽의 방어인자가 얼마 나오지를 못한다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감마리놀렌산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성분이 바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운 거를 먹고 혹은 커피를 마시고 속이 쓰려 이럴 때 그 감마리놀렌산 한 캡슐을 꾹꾹 씹어서 삼키면 이 식도부터 쭉 타고 내려가면서 기름으로 코팅됨과 동시에 방어인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쓰림 이런 거 겔포스보다 어쩔 때는 효과가 더 빠를 때도 있거든요. 이 감마리놀렌산이. 그리고 감마리놀렌산을 여성 갱년기에도 쓰고요. 갱년기에 여성들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짜증이 많고 또 질건조증도 오고 이럴 때요. 고루고루 이 감마리놀렌산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갱년기에 전문화 특화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상당히 좀 고가의 제품들은요. 다 그 안에 감마리놀렌산이 함유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섞어 놓았어요. 네, 이거를 그 안에 섞여져 있는 걸로 먹는 것보다 따로 조금 고용량으로 먹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어떤 분들은 감마리놀렌산을 남자아이가 먹어도 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남자아이한테는 또 대단한 효과가 하나 있어요. 감마리놀렌산이
남자아이들, 뭐 여자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찾아본 그 문헌에는 특히 남자아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남자아이들 중에서 왜 취학 전의 아동, 아니면 초등학교 한 1, 2학년 이런 애들 중에서 심하게 좀 이렇게 집중을 잘 못하고 너무 나대는 아이들 있잖아요. 왜 어르신들이 너무 너 나댄다 이런 얘기 하는 경우 있죠. 별나다 이렇게 말하는, 한 곳에 진득하게 이렇게 집중력 있게 앉아 있는 게 그 또래 아이들은 뭐 대체로 길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도 쟤는 조금 심한 것 같아, 이제 책도 못 보고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아이들한테 이 간말이 놀랜산을 쓰면요, 놀랍게 집중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간말이 놀랜산이 이 지적인 능력, 집중력, 뇌 기능, 이런 거 신경작용을 활성화시키는데 상당히 좋은 기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피부도 윤택하게 하는데 뇌 기능을 좋게 한다, 신경작용을 아주 좋은 쪽으로 개선시킨다, 그런 거를 알 수 있는데요. 이 똑같은 효과가 올리브유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이 기름 3종 세트 어떤 것도요, 예를 들면 유방암이나 아니면 자궁근종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무슨 다른 암 같은 종류의 암의 발생을 억제한다라고 말하는 사실 기름은 없는데요. 올리브유는 그 항암 작용까지 있어요. 올리브유 안에 그 폴리페놀 성분이 다량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폴리페놀이 뭐냐면 식물 있잖아요. 자연 상태에 있는 식물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천연의 그런 물질이에요. 유기화합물인데, 이 폴리페놀이라고 하면 여러분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안토시아닌, 뭐 커큐민, 제 영상 보는 분들은 다른 건강 채널에도 아주 다들 관심이 많으시던데, 그러면 어디선가 들어본 느낌이 날 거예요. 커큐민, 이거 강황 같은 데 많이 들어있는 굉장히 좋은 성분이잖아요. 카레가루 강황. 그 노란색 나는 거 있죠. 이 커큐민이 항산화 작용이 탁월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 외에도 예를 들면 보라 색깔이 나는 아니면 약간 붉은 빛이 나는 그런 색소 중에서 예를 들면 안토시아닌 들어보셨어요? 안토시아닌? 그 다음에 오렌지나 자두, 과일 같은 데 들어있는 게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폴리페놀의 일종이고요. 그 다음에 카테킨이라는 성분도 있고, 또 여성 갱년기에 좋다는 성분 중에서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거는 콩에 많이 들어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다 폴리페놀이라는 그 화합물 범주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올리브, 굉장히 질이 좋은, 그냥 올리브 기름 말고 정말 질 좋은 올리브 기름, 최상품 올리브 기름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요, 올레오칸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올레오칸탈, 그게 약간 매운맛이 나는 건데요. 이런 매운맛으로 치면 우리 고추의 매운맛, 캡사이신, 아니면 마늘의 매운맛, 알리신, 이런 거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올리브 기름도, 아주 좋은 올리브 기름은 먹으면 목구멍이 캣 할 정도로 깜짝 놀라게 그 알싸한 매운맛이 나는데요. 그거를 올레오칸탈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것도 폴리페놀의 일종인데요. 이 올레오칸탈이 항암 작용이 탁월하고요, 항염증 작용이 정말 탁월해요. 이 올레오칸탈은 따로 성분이 얼만큼 들어있다, 이 올리브 기름 안에 얼만큼 들어있다 하고 이렇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가 맛으로 구분을 해요. 맛으로.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 이렇게 표기사항으로 나와 있질 않아서, 그런데 우리가 맛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요. 좋은 올리브 기름, 우리가 구별하는 기준이 이제 산도를 보잖아요. 산도. 기본적으로 엑스트라 버진급이 이제 제일 좋은 올리브유인데요.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하면 산도가 0.8 이하라야지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고요. 그냥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말만 있고 산도 표시가 따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0.8, 거의 그 정도 겨우 턱걸이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이게 0.5보다 더 낮다, 0.2다, 0.1이다 이러면 그거를 표시를 하겠죠. 당연히 그 제품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이제 나타내야 되니까. 제 거 진정주 프리미엄 올리브 오일이 0.1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이 원료를 찾아내가지고. 그리고 상당히 제가 저가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드리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걸 이렇게 뚜껑을 열면은 기름은 바로 산화가 되니까, 다른 기름에 비해서 올리브 기름은 산화가 그나마 좀 덜 되는 편이라고 하긴 하거든요.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신선한 상태로 먹기 위해서 제가 20ml 단위로 개별 포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나는
올리브 기름 이것은 뭐 괜찮게 먹을 수 있지만 뭐 간마리놀렌산, 뭐 오메가3, 그 다음에 레시틴 이런 거 일일이 챙겨 먹기도 어렵고, 또 오메가3는 소화가 잘 안 된다. 뭐 레시틴 같은 경우에는 맛에 또 좀 민감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레시틴이 콩기름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라서 고소하고 좋던데, 또 입맛이 아주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섬세하신 거죠. 그런 분들은 그 레시틴 그 가루에 아주 특이한, 저는 못 느끼는 맛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캡슐로 만들어진 거 없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캡슐로 만들어진 거는 그게 우리가 원하는 그 효과가 인지질 함량이 훨씬 낮아요. 비교도 안 되게 낮아요. 그래서 결국 가루로 된 걸 먹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냥 올리브 기름을 많이 드시는 방법을 써도 돼요. 기름 3종 세트 다 접어두고 올리브 기름을 많이 쓰는 방법. 아니면 기름 3종 세트 또 먹어서 나는 효과 좋았다 그러면 올리브 기름은 그냥 식탁의 문화로, 그리고 맛으로. 올리브 기름은 음식이라서 맛이 있거든요. 들기름이나 참기름은 좀 맛으로 보면은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들기름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좋아하시지만, 또 어떤 분들 참기름 너무 좋아하시지만 참기름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향이. 근데 올리브 기름은요, 음식에다가 이렇게 쓰면 올리브 기름 그 자체의 향은 거의 나지 않으면서 음식의 맛을 한층 돋궈주는 그런 아주 효자 역할을 해요. 이게 풍미를 주거든요. 음식에 풍미를 주고 감칠맛을 주고. 그러면서 물론 이제 요리에 넣어서 열을 가했으니까 신선한 올리브 기름보다는 효과가 좀 떨어진다 그런 주장도 있지만, 저는 신선한 올리브 기름은 기름대로 먹으면서 음식으로 조리를 해서 먹는 것도 지중해 사람들처럼 건강해지는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올리브 기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오늘 비교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